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코인베이스 일봉이고요. 얘를 5분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주가가 발표하자마자 쭉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 폭이 대략 11% 정도 됩니다. 왜 그랬느냐? 실적 자체는 좋았거든요. 실적은 좋았는데 아무래도 코인 시장의 센티멘트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고 코인베이스를 이제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는 코인베이스 200불을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봤습니다. 200불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 더 말했죠. 200불에서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면 우리는 170불까지는 열어야 된다. 170불. 그 이유는 제가 피보나치 찍어봤는데요. 0.5 되돌림이 대략 200불 구간, 그리고 0.618 되돌림이 대략 178불, 170불에서 180불 구간이라고 이제 볼게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전의 고점까지도 겹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이랑 그다음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좀 서술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향방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데요. 비트코인이 저는 시나리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미 저점이 났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 첫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한 번 더 빼고 그 다음에 올려주는 그림. 이렇게 보고 있고 한 번 더 뺄 가능성을 한 40%,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는 걸 60%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170불 간다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이런 시나리오일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거기 맞춰서 아마 차트 값이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면 여기서는 일부 물량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밑에 내려온다면 거기서 다시 잡을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팔사팔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싫고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70불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열고 시드를 천천히 녹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코인베이스가 떡상했다고 해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면은 약간 시드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코인베이스 자체를 피보나치 1렬파도 1파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저는 1파, 그리고 지금이 2파 기간 조정 겸 가격 조정이 들어간 것이라고 보는데요. 1렬 파동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이다? 3파를 먹기 위해서 지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3파가 이 법칙이 있어요. 1파, 2파, 3파. 3파는 이 1파보다 무조건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 확정을 찍어봤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3파는 적어도 370불까지는 온다. 370불이 지금보다 플러스 62%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이거를 코닐로 계산을 해본다면 코닐은 1복리까지 더하면 대략적으로 130불에서 적어도 150불까지는 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서 뭐 코닐 30불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최종적으로 여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일부 매도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코닐의 수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으로 갈게요. 뭐 인은 그냥 제가 이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은 이제부터 음봉 뜨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인은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제가 이전에 인을 2023년도 11월에 라부가 생각난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 라부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부 최전성기 이때였는데요. 이때가 11월이었고요. 이전에 2024년 내내 라부는 내리기만 했습니다. 내리기만 하다가 갑자기 추세가 전환이 되고 하는 사이에 이제 드디어 조정이 오나 했는데 횡보만 치다가 바로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도합적으로 112%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인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인베이스 관계자분들은 인으로 좀 배워야 된다. 코인베이스 관계자분들은 중국으로 좀 유학을 가셔서 인한테 가서 좀 주가 올리는 법을 특강을 듣고 오십시오. 코인베이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네, 코인베이스 구조조정 필요합니다. 컵라면 먹으면서 주가 보양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인을 이제 242평에 닿았을 때 파는 전략이 어떻게 했느냐고 했는데 전략을 좀 수정을 할게요. 이때 파는 게 아니라 인간 지표를 좀 더 활용하는 의미에서 키움증권 개인 순매수 상위권에 인이 들어올 때 그때 매도 타이밍입니다. 그때 분할 매도 타이밍이고 지금은 매도 타이밍 아니다. 오히려 음봉 뜨면 무조건 살 때다. 그렇게 봅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솔직히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 박스권을 리테스트 하러 가는 움직임이고요. 저희 뭐 개인적 감정을 빼고 말하자면 테슬라는 이 175불 근처에서는 줄만 하다. 이 근방을 어떤 나의 평균 매수가로 설정을 해놓고 지금부터 레버리지 주식의 형태로 조금씩 시드 분할 매수한다면은 테슬라 주식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딱 열로 맞춰지게 된다. 네, 그렇게 봅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세게 걸렸거든요. 굉장히 세게 걸려서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TQ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지금 120불 이 위선에서 잘 놀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전체 시드의 5% 이내로 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기준으로 이 5위평이 22평을 약간 골든크로스 하기 직전입니다. 그랬는데 또 이것처럼 이 구라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는 해야 되고 지금이 사실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살 타임은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 돼서야지 조금 더 결과가 나오겠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얘는 여기 테스트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이 추세 있죠. 이 추세 터지고 그 다음에 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엄청난 추세 뒤에 대략적으로 2달 정도의 기간 조정과 마이너스 8%까지 가격 조정까지 같이 줬다. 같이 준 상태에서 얘가 지금에서라도 횡보라도 해준다면은 이 다음번에 이 상승은 굉장히 강력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라브를 예시로 언급한 것이지 절대 라브를 추천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포 탐욕 지수고요. 공포 지수가 지금 페어인데 전혀 공포스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아마도 횡보가 오래 길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잘 보는 이게 또 풋앤콜 옵션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풋옵션 비율에 대한 콜옵션 비율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풋앤콜 옵션이 비율이 낮아진다면요. 이렇게 밑에 온다면 콜옵션이 많다는 뜻이겠죠. 분모가 많다는 뜻은 콜옵션이 많다는 뜻은 그만큼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시장은 그때 좀 조정을 줍니다. 정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이때죠, 이때. 풋앤콜 옵션이 1이 넘어간다. 그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매수 버튼 눌러야 되는 때입니다. 2008년 리먼, 2018년 미중 무역 갈등, 2022년 코로나 대상승 후 폭락장, 그리고 1995년 2000년대의 버블, 닷컴 버블. 이때 이 하락장 아니고서는 이때는 사면 먹습니다. 이게 그게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을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푸덴콜 옵션상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코인이 아니라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지표들까지 전부 다 봅니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공포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푸덴콜 옵션 자체도 그렇게 괜찮지도 않고 키움 개미 순매수에는 여전히 속스가 TQ가 자리 잡고 있고 뭐 일간에서는 조금 개선이 되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적극적으로 TQ랑 속스를 매수를 추천하지는 않으나 뭐 시드의 5%에서 10% 정도로는 담궈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전 당장에는 들고 있을 건데 얘가 비트코인이 그려지는 것에 따라서 향후 갈린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렇게 횡보 치다가 올려준다면 여기서 그냥 조금씩 주워 모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떨구고 간다면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170불까지 열려있다. 이게 아마 코딜 기준으로 친다면은 거의 한 30불 정도까지도 열으셔야 되는 수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파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을 3파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시면서 큰 비중 들어있거나 아직까지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그냥 차라리 떨어질 때 줍는 것을 권한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은 그냥 음봉 뜨면 무조건 산다. 지금도 포장해서 음봉 떴죠. 네, 인이 제가 현금이 남아있다면 좀 사고 싶네요. 조금 사겠습니다. 살 거고. 네, 인에 그냥 쿨하게 현재가로 매수 걸겠습니다. 자, 그리고 TQ랑 속슬의 경우에는 그냥 지금 전체 자산이 5%에서 10% 정도 넣는 구간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인 영상을 좀 며칠째 안 올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손절치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단타만 하고 있었습니다. 좀 빨리 제가 정리를 해서 그것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